하다가 갑자기 막 여기서 이상한 소리 들리고 그러면은 쌤 이거 끊긴 것 같아 이런 거 바로 얘기해줘야 돼. 내가 막 말하고 있어도 그냥 얘기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내 얘기 다 끝났는데 와보니까 없어 파일이. 그래 천천히 할게요. 이거를 불러갈 때 하나하나 불러야 돼. 진짜? 맞아 굿노트는 한 번도 안 돼. 주머니 없이 좀 둘이는 지켜. 뭐가 있나요? 꽃한 거 뭔데? 난 그냥 그 똑같은 영상을 돌려보고 치즈가 많이 더 쓰이는 거 같아. 치즈한 거 너무 힘들어. 그래? 아니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있잖아.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없어. 이상 변화도 없고 표정 변화도 없고. 학교에서도 집어주시네. 학원에서도 집어주시네. 그러고 보니까 이건 다 세로로 했네. 응. 우리 바로 먹고 대학교 오고 있어 지금. 상당히 마음에 들어. 근데 시험 기간에 1분 뒤에 시작. 막 집 와서 집캠 보기 시작한다 그럼 인생 끝나는 거야. 난 인생 끝났어.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시험 기간이 입독하면 큰일 나. 안돼 그런 게 있을 수 없어. 생각보다 잘 붙는. 되게 잘 먹어요. 이거 너무 귀여워. 내가 더 빠를 것 같아 이제. 디지털과 사람 뭐가 더 빠른가? 막 사진 돌리고 사이즈 조정하면 오래 걸리고. 맞아. 그래서 끝나면 집 가서 한 번 더 정리해야 되지 않아? 그지? 근데 귀찮지. 귀찮아서 안 하지. 선생님 저 핑크색 그림 누구 거예요? 이거 지우. 지금 봐봐. 미안. 이뻐 이뻐. 몰라봐서 미안. 사람이 이겼다. 디지털 졌다. 이거 디지털 진게 아니라 제가 진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거. 이걸로 쓰고 싶다. 그거 금색이 아니라 약간 황토색이야. 그래요? 별로 안 예뻐. 그러면은 이 앞부분만 그냥 얘기 들으면서 해. 뭐냐면은 쌤이 뭐 얘기해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보고 있니? 카메라한테 얘기해. 너무 많아서 일단 정리를 해왔어.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해야 돼. 그거부터. 내가 오늘 저거 쓰레기통 비웠단 말이야? 베지밀 먹은 사람, 바나나 뚱뚱한 거 먹은 사람, 아마스빈 먹은 사람. 자수해. 저 베지밀이에요. 베지밀은 저랑 저예요. 아니 뭐냐면은 근데 다 베지밀 저기다 버려. 내가 맞아. 먹은 거잖아. 일반 쓰레기 여기 있는 거야. 저거는 일반 쓰레기만 들어가고 우리 유리랑 쇠랑 플라스틱 있지. 그거는 밖에 쓰레기통이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아마스빈 그래. 그래서 전 베지밀이에요. 아마스빈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그 겨울에는 좀 추울 땐 괜찮은데 이게 여름에 이제 슬슬 썩는 팔고 냄새 있어. 나고.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자. 1번. 그리고 2번 전화 받을 일 있으면은 그 당사자 주인공이 오늘 있어가지고 듣고 있어. 서연이가 어제 갑자기 수업 중에 전화를 받아. 예준이는 그럴 수 있어. 예준이는 아직 애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니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했는데 서연이 그래서 전화 받을 일 있다. 근데 수업 중에 꼭 갑자기 전화 올 때 있거든. 뭐 담임 선생님이나 집에 어머니 아버지나 이럴 때는 그냥 여기에는 중학반 친구도 있고 우리 같이 수업 듣는 친구 있고 그래서 뭐 전화 연락 급하게 할 일 있다 그러면은 그냥 잠깐 쌤 전화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올게 그럼 돼요. 아니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갔다 받으시면 돼요. 근데 전화 받을 자리가 약간 민망해. 실장님 앞에는 동물원이 받을 자리가 좀 튀긴 한데 그래서 나의 추천 저기 나가서. 그 우리 엘리베이터 옆에 그 문 있잖아. 거기 계단 있는데 나도 주로 거기 애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멀뚱멀뚱 뭔가 민망할 때는 거기 가서 잠깐 통화하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전달 사항이 그거. 우리 이제 기초 디자인 기초 소양 그런 거 좀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말이 좀 어려워. 기디랑 기소 이러면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너무 입시생인 것 같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냥 편하게 간단하게만 얘기해주면 지금 저쪽 보이는 저쪽 벽이 기초 디자인 그리고 요쪽 보이는 요쪽 뒤에 벽 저기 기초 소양
둘이 뭔 차이냐면은 약간 기디는 요거 내가 정리해왔어. 기디 화면 안에서 사물 배치. 그래서 잘 보면은 예를 들면 저 구슬 같은 거나 저 파란색 리본 같은 걸로 뭔가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근경, 중경, 원경이 있으면서도 저 구슬이 이렇게 통통 튀는데서 약간 리듬감이 보이면서도 뭔가 색깔도 이렇게 알록달록하면서도 시선을 끌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간을 연출하는 이런 것들? 그게 기초 디자인이거든. 저쪽은 약간 그런 느낌. 지금 저 맨 밑에 줄 끝에 있는 거. 저 황소 같은 게 저 원래 이렇게 우리 황소나 뭐 이런 뿔 달린 뭐 사슴 이런 거 있으면은 쟤를 똑같이 사실 표현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뭐 어디에 서 있을 수 있는 조형물을 단순화해서 구성해라 라든지 뭐 아니면은 해랑 달이랑 별, 구름 이런 자연 요소를 이용해서 뭔가 가구를 디자인하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재료의 다양성은 주로 건식 재료를 많이 쓰는데 약간 내 아이디어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기초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 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완전 달라.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2학년 되면은 반을 완전 나누고 이게 학교가 정해졌어. 이쪽은 약간 건국대학교, 이쪽은 이제 뭔가 국민대, 홍대 약간 이런 느낌들 아니면 뭐 고대, 이대 막 이런 느낌들이면은 이쪽은 이제 뭐 서울여대 뭐 대부분 학교들이 다 길이고 이제 상위권 학교다 그러면 이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학교를 내가 나눠서 성적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게 2학년부터. 그러면은 우리는 2학년 때까지 멀뚱멀뚱 이렇게 마냥 즐겁고 재밌게 NCT 얘기하고 저거 뭐야 투바투 얘기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떨렁 2학년이 됐어. 그럼 너무 당황스럽잖아. 너 뭐 해야 돼? 이런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몰라.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뭘 표현하고 이런 표현력 위주였다면은 이제 쓰면 여름방학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기디랑 기소가 뭔지 좀 감을 잡아야지 2학년이 됐을 때 그러면 내가 이 기소가 나랑 유형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기소를 쓸 정도의 성적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나 기디 저렇게 색깔 알록달록하고 화면 구성하는 게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기디를 쓰는 학교 중에서도 어느 학교를 가서 무슨 과를 가고 이런 목표 설정을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쓰면 한 여름방학쯤부터 기디랑 기소를 좀 어떤 맥락인지 다들 감을 잡았으면 좋겠어서 여름방학쯤부터 그걸 좀 다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한 주제가 뭔가 속도감을 기디에서는 속도감을 표현한다든지 이제 근경이 뭐고 중경이 뭐고 원경이 뭔지를 얘기해준다든지 그리고 뭐 저쪽에서는 그런 주제를 표현하라고 했을 때 그런 아이디어나 발상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름방학 때 갑자기 해봐 하면은 갑자기 잘 된다 이렇게가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거를 쌤이 아이디어를 던져줬을 때 우리가 아이디어만 생각하기도 너무 빡세 복잡. 근데 막 표현 이거 뭐 달 어떻게 그려야 돼요? 구름 어떻게 그려야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표현을 지금 1학기 동안 해놓는 거고 여름 특강 땐 내가 할 줄 아는 표현들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잘 아이디어 내고 뽁짝뽁짝 섞어서 이런 기초 소양, 기초 디자인을 체험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학기가 되면은 다시 그때는 또 표현력 계속 끌어올리고 또 2학기 끝나고 겨울방학 되면은 이제 그때는 내가 진짜 기소가 맞는지 기디가 맞는지 약간 완전 본격적인 그 흐름을 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간 이거 지금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기디 기소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력을 한다. 그 맥락까지만 알고 있어요. 너무 내가 입시생이 돼버린 걸까? 그렇게 겁먹진 않아도 되는데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이 포스터 왜 그리고 있어? 이거 왜 그리고 있어? 이거를 좀 큰 흐름을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동기부여가 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잠깐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해봤어. 그래서 요거 지금 좀 저기 벽에 써놓은 거 뭐야? 내가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실기 생활을 위해서 카테고리를 정해봤어. 뭐냐면은 꼭 저거를 맞춰서 필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쌤도 여기서 되게 오랫동안 학생이어봐서 알지만 쌤이 이런 거 앞에서 평가해 주시고 받아 적고 뭘 적어야 될지 몰라. 분명히 뭔가 유일쌤이 실컷 20분, 30분 동안 떠드신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 막 남는 게 없어. 뭐 얘기해 주셨지? 그래서 사실 이걸 적으라고 한 건데
쌤이 저거를 학기 시작할 때부터 저 카테고리를 제시를 안 한 게 왜냐면 너무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그림을 볼까봐. 그래서 그동안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뭔가 우리가 좀 있으면은 여름방학부터는 기디, 기소 이런 걸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 뭐 고3까지 쭉 갖고 갈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쌤도 웬만하면은 앞으로 그냥 저 순서에 맞춰서 강평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 그림은 뭐가 잘 됐어, 뭐가 잘 됐어 이렇게 그냥 크고 넓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는 조금 더 쌤이 세분화시켜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서 저 카테고리를 따라가시면은 쌤이 뭔 얘기를 하는지 크게는 가닥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것도 카톡방에 올려놨어, 우리 단톡방에. 그래가지고 필기를 하실 때 그냥 저거 1번 건식 재료, 2번 뭐 예를 들어서 이거다 그러면 아니네 얘는 1번 혼합, 2번 자연물 꽃, 3번 고유색 얘는 빨강, 그리고 명암은 얘가 제일 진한 노을 주제로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4번 이 수업을 통해 얻은 거 저거는 내가 설명해 줄 거야. 근데 마지막에 나의 생각 저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쌤이 생각한 이게 왜 좋은지는 내가 계속 일방적으로 너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정작 여러분의 생각을 내가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해 지우야? 이런 적은 없어. 그런 거. 그래서 나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해주더라도 내가 그냥 유리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나는 내가 최고 짱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내 생각 거기다가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저거 카테고리를 잘 써먹으면은 고2반 가서도 되게 필기할 때 편하고 고3반 갈 때도 좀 편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죠. 그러면은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요거 뭐냐면은 우리 그때 어버이날 맞이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예쁜 꽃을 빌려드릴 거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사실 쌤은 그것보다는 그냥 그거는 선물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약간 그거를 해보길 바랬어. 예를 들면 우리가 조형 요소를 배울 때는 크기라든지 뭔가 점요소, 선요소 이런 거 얼핏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쌤이 맨날 장동건이랑 강동원 얘기 맨날 하잖아. 장동건 막 10명 서 있고 강동원 10명 서 있고 갑자기 일반인 서 있으면은 강동원이랑 장동건이 그렇게 잘생겼는지 잘 몰라. 근데 일반인들 막 많은 사이에서 장동건이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오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뭔가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메인을 받쳐주는 조형 요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큰 거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주변에 얼마나 작은 애들이 있어서 얘가 진짜 큰 거다 이렇게 그 스케일감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얘를 뭔가 면 요소로 쓰고 싶어. 그러면은 옆에 얼마나 작은 선이랑 점이 많은데 얘가 이만큼 면적을 차지해서 얘는 점 요소, 면 요소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약간 그런 요소들을 좀 본인이 직접 조형을 해봤으면 해서 하는 수업이 요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약간 그것도 원했던 거지. 이런 꽃의 자연물에 있는 미세한 결이나 음영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그림을 쭉 늘려놨을 때 지난번에 우리 소개했을 때처럼 늘려놔봤어. 여기는 주로 면적이 큰 알맹이들,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면적이 작은 알맹이들 요 그림 순서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주영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딱 봐도 뭔가 이렇게 면적이 막 이만한 큰 면적. 그리고 이게 더 유난히 주영이 그림이 면적이 크게 차지해 보이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꽃들이 대부분 다 같은 색이에요.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물론 약간씩 차이는 줬어. 여기가 약간 더 채도 떨어진 곳이고 여기는 약간 더 빨간기 도는 곳이고 이런 미세한 차이는 줬는데 멀리서 그냥 크게 봤을 때는 초록 계열, 분홍 계열 요거 두 개 줬지. 근데 그랬을 때 요렇게 옆에 색을 명도랑 이런 색이랑 차이를 주면서 그린 곳이랑 얘를 딱 봤을 때는 얘는 이렇게 딱딱 알맹이들끼리 색감별로 영역별로 구분이 되는 느낌이면은 주영이 그림은 크게 하나로 모양이 퉁쳐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얘네 알맹이들을 쪼개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데 틈새 사이에 어두운 음영을 더 세게 넣어. 이런데도 여기 이 꽃 뒤가 발리고 여기를 더 세게 넣어. 여기 둘 사이도 여기 더 세게 넣어. 이런 것들. 그래서 명도로 얘를 누르지 않는 한 사실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크게 하나로 뭉쳐져 보일 수 있는 거. 근데 주영이 그림 되게 잘 된 게 뭐냐면은 요런 데 안에 그 꽃 하나하나 결 느낌 있지. 이거 실물 내가 그때 다들 어머니 갖다 드리는 거야. 사진으로 막 이 얇고 허술한 사진으로밖에 대체를 못했는데 이게 주영이 그림 실제로 딱 봤을 때 여기 안에 결 하나하나 이런 거 수술 하나하나 이런 디테일이 진짜 완전 사실같이 표현이 돼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 근데 그러면은 열심히 얘기한 그런 조형 요소를 조형이 그리면 하나를 다 통쳐져 있으니까 잘 못 지킨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맥락은 또 아니죠. 왜냐면은 가까이서 봤을 때 얘가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고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싹 작아지고 그리고 요런데 여백들 약간 이런 풀이나 선 요소들이 잘 이렇게 뻗어서 막고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 되게 잘 그렸다 이런 느낌 들지. 그래서 요 그림 되게 잘 그린 그림이야. 근데 이제 옆에 이렇게 누가 봐도 색감이 다른 애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여기 면적이 하나로 그냥 쭉 다 밀려 보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크기 차이를 가늠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다. 뭐 그 정도? 그러면은 옆에 게 지금 지울 건데 지우는 요거 배치가 되게 약간 뭐라 하지? 똑똑하다? 그렇게 느낀 게 여기 하얀 꽃이 있어. 그리고 양쪽에 진한 색 두 개 있어. 그런 거? 그러면은 얘가 여기가 밝으니까 얘네 영역 그냥 바로 둘이도 떨어지지. 그리고 그런데 사이사이 요런데 어둠도 잘 눌려 있어서 얘네들도 떨어지지. 그리고 요 흰색이랑 노란색 얘네들도 떨어지지.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뭔가 같은 빨간 계열이었다. 그러면 이거 세 개가 통째로 이렇게 면적으로 묶여 보일 수 있었는데 약간 여기가 하얀 꽃이 하나 이렇게 딱 똑똑하게 쏙 들어가니까 그냥 바로 여기도 떨어지고 얘네 둘도 떨어지고 이런 역할들. 그래서 얘네는 명도야. 저거 3번의 명도. 그래서 이 명도 차이를 잘 줘서 멀리서 봤을 때도 이게 딱딱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고유색도 뭔가 여기가 하얗고 여기는 빨갛고 여기는 노랗고 이런 표현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런 3번의 저거를 좀 잘 지킨 것 같다. 그런 생각. 그래서 요거는 안에 뭐 물론 이런 결표율도 되게 잘했었어.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그냥 이렇게 흰색 꽃을 때리려고 배경은 흰색보다 약간 더 진한 걸 다 칠했고 그리고 이 배경 색깔은 여기보다 그렇게까지 진하진 않아서 얘네 둘도 떨어지고 얘네 둘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 이런 색감 고유색이라고 그러지? 고유색 때문에 생기는 명도 차이를 되게 똘똘하게 잘 씁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이런 분홍색이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에 색이 좀 면적이 넓게 차지하고 있으면은 안에 게 약간 잘 안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약간 지우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보이지? 그거를 거의 종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막 안 보이진 않네. 그렇다고 막 완전 눈에 확 들어오네. 이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들. 근데 그 개념을 빼놓고 봤을 때는 이런 배치들 되게 이런 명도 차이로 배치한 거는 되게 똑똑한 판단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 그림 우리 혼합이야. 1번 재료에서 혼합. 왜냐면은 수채화 물감 그냥 고유색 위주로 쭉 깔아놓은 다음에 요런데 인맥결 색연필을 톡톡톡 쳤었지. 그런 거? 그래서 얘는 혼합 재료고 근데 옆에다가 써줘. 뭐랑 뭐 혼합이 있지? 수채화랑 색연필 혼합이다. 그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물성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 중에서 꽃 말고는 우리 뭐 그린 게 없으니까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주영이 같은 경우에 고유색이 분홍색이었고 그리고 명암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더 여기가 이렇게 짤싹 붙어 보였던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필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우 같은 경우에는 고유색에 의해서 명암 차이를 잘 뒀으니까 멀리서 봐도 여기 잘 보인다? 뭐 그렇게 적어놓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가 이제 인서권. 인서권은 그거 친구들보다 약간 더 작은 종이에다가 진행을 했어.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이 면적 대비 뭔가 이렇게 빠글빠글한 느낌이 조금은 덜. 왜냐면은 작은 종이에다가 그 밀도까지 내려면 이 꽃 한 송이가 진짜 손톱만 해줘요. 이 정도?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서는 요거 좀 작은 종이에다가 그렸는데 쌤이 얘기한 웬만한 조형 요소들은 다 지킨 것 같아요. 여기가 가운데가 완전 커가지고 여기에 뭔가 주변에 작은 것들이 있어야지 얘가 큰 게 실현이 갈 것 같고 이런 것들.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아까 그 면적 대비 밀도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런 다른 친구들처럼 선 요소를 쓸 공간이 없어. 보면은 막 이제 지우라든지 옆에 요런 그림이라든지 보면은 가운데 뭉쳐있는 덩어리 같은 큰 주제부 느낌이 있고
걔네들을 받쳐주는 이렇게 뭔가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섬유소로 줄기 같은 거나 이런 얇은 가지식물?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뭔가 여기 하나만 이렇게 꽉 하고 뭐가 없지. 그게 뭔 느낌이냐면 얘네들 선이 그런 기울기나 방향성을 좀 표현을 하는 역할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꽂아놨다. 그러면 이렇게 시선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시선이 나가. 이런 것들. 얘도 선이 이렇게 꽂혀있다. 그러면 여기서 시선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나가. 이런 역할들을 이제 선이 해주는 건데, 자세한 거는 우리 2학기 때 기초 디자인을 참고하시면 그때 봐요. 근데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감이 오지 않아? 뭐 이런 다른 친구들은 주변에 막 이런 얇은 이파리, 막 얇은 요런 선 요런 게 나왔는데, 뭔가 요런 이파리도 여기서 짧동하게 띡 끊기고, 얘도 짧게 띡 끊기고, 여기도 짧게 띡 끊기고, 요런 느낌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화면을 나눠줄 만한 섬유소가 약간 부족했다. 근데 인서도 그런 면에서는 요런데 명도 차이 되게 잘 좀 돼. 이거 하얀 꽃 잘 보이게 하려고 여기 이만큼 어두운 보라색 눌렀잖아. 그런 것들. 그래서 고유색이 진한 이파리랑 아닌 이파리랑 그런 거를 적재적소에 잘 넣으면은 되게 그림이 멀리서 봐도 그냥 딱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약간 아쉬운 거는, 차라리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끝날 거면 우리가 색연필로 여기를 막기는 했지만 약간 요 정도 가지고 멀리서도 이 외곽이 보이기에는 조금 아쉬워. 그러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배경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를 조금 더 진하게 하면은 얘는 고유 색감이 타잖아. 회색 꽃이 되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배경이 약간이라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들. 그래서 그런 면이나 이런 걸 나누는 선요소 조형 쪽에서는 약간 아쉽지만, 근데 웬만한 이런 안에 들어있는 얇은 결편들이라든지 약간 이런 거 둘을 떼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안에 이런 짜잘한 술들, 그리고 여기 안에도 잘 보면은 원래 그리면은 이런 미세한 음영도 있어. 이 보라색 진한 꽃 안에서도 그런 거를 되게 잘 표현을 한 그림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세아꽃. 세아꽃 그림 봤을 때 약간 드는 생각은 되게 뭐가 많아 보이지, 이 두 그림.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까 그 면적 대비 묘사야. 밀도 얘기 잠깐 했었잖아. 그게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동그란 꽃 안에 이게 내가 얼만큼 손을 많이 댔고 요 이파리가 얼만큼 많이 달라붙어 있냐, 그게 밀도가 높다 낮다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한 이만한 이렇게 이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붙어 있는 거 있지. 그게 여기 들어갔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만한 면적에 이파리를 5개밖에 안 달렸으니까 그렇게까지 밀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긴 좀 그래. 근데 요만한 면적에 지금 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갈라졌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면적에 비해서 묘사가 되게 많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도 뭐가 많아. 여기도 되게 이파리 하나하나 막 다 갈라져 있어.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파리가 되게 엄청 많아. 그리고 여기도 엄청 많아. 이런 것들. 그래서 세아 그림은 전체적으로 밀도가 되게 높은 그림이라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뭐 이런 명도나 뭐 시기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냐? 그러면 또 그것도 그렇지. 약간 인사랑 비슷한 맥락으로 요런 데가 약간 잘 안 떨어져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떨어지고 싶다 그러면은 거의 지우 색감 정도는 돼야지 둘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흰색, 고유색, 그래서 갑자기 딴 얘기로 해서 미안하지만 고유색이 흰색인 개체를 그린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은 하얀데 또렷해야 돼. 하얀데 어떻게 또렷해? 하얀데 어떻게 진해? 이런 것들? 왜냐면은 뗄 거면은 배경이 진해서 얘네 둘을 떼든가 아니면은 배경이 하얘서 여기 외곽에 색연필로 더 막던가 해야 되는데, 배경이 너무 진해지면 나머지 다른 게 안 보여. 근데 여기가 너무 진해지면 얘가 회색 꽃이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가운데에 그 미세한 진짜 미세한 그걸 찾는 게 진짜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얘가 다행인 거는 가운데 있는 중심이나 메인이나 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냥 슬쩍 날라가도 별로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출력을 하면서 배경색이 약간 밝았어, 그치?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원래 그림에서는 약간 더 진했다, 그렇게 알면 되겠니?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면적 대비해서 묘사가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서 면적 대비 묘사량이 많은 그림인데 또 많은 그림이 하나 더 있지, 여기.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뭐냐면은 여기도 이런 수국 같은 꽃 있지. 요런 것 때문에 하나하나 다 쪼개져 있고 여기에 안개꽃 있다 보니까 여기도 하나하나 다 쪼개져 있어. 그런 것들. 근데 요거는 색 조합이 되게 딱 봤을 때 좀 이쁘다 할 만한 게 뭔가 레드 계열도 들어가 있고 초록 계열도 들어가 있고 보라색도 있고 약간 이쪽 보면 노란 느낌도 있는 것 같고 파란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우리가 뭔가 이런 자연물을 그린다. 그러면 생각보다 파란색을 쓸 일이 잘 없을 거야. 왜냐면은 파란색이 자연에서 보기 힘든 색깔이야. 그럼 파란색은 뭐지? 나도 몰라. 자연에서 좀 보기 힘들어. 그래서 블루베리가 좀 특이한 게 블루베리 약간 자연에서 파란색이다, 보라색이다 이런 거는 약간 독성이 있는 걸 표현하는데 블루베리는 몸에 좋단 말이야. 그런 것들? 근데 뭔가 이런 자연물을 그릴 땐 대부분 이런 난색 위주로 빠지기 좋은데 뭔가 이런 파란색들이 섞이면은 약간 더 이게 느낌이 나쁘지, 색이 조합이 괜찮아 보이는 거지,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지.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요런 데 들어가는 묘사 있지, 그게 조금 더 사실적이었어도 괜찮아. 예를 들면은 뭐 요런 결 느낌 하나, 요런 결 느낌 하나, 요런 걸 표현하기에는 얘가 여기 면적 대비해서 뭔가 표현해야 될 밀도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크기가 조금 더 크면은 저거를 사실적으로 표현할 공간이 생겨. 그래서 이럴 때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기가 좀 더 이만큼 빵 커졌어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위에 공간이 이만큼이나 더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크기 차이가 생기는 거지. 얘가 완전 되니까 나머지가 짜잘해서 얘가 진짜 큰 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연이는 여기 크기에서 오는 것 때문에 묘사를 너 사실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연쇄작용이 생긴 것 같은 거? 그래서 그거 말고는 수연이 그림도 되게 색감도 좋고 이런데 안에 깊은 어두움이 있어서 이런데 안에 짜글짜글 이런 명도 차이도 잘 줘서 얘네 둘이 어쨌든 앞으로 딱 뛰어올라 보이잖아? 그런 차이도 잘 줬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면적 대비 묘사량이 많은 그림이다. 그러면 요거 두 그림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똘똘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얍삽하게 똑똑하게 그런 거는 요 그림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크기가 작아서 아쉬운 거 있어. 근데 그 크기 대비해서 이 그림이 원래 이 사이즈가 아니라 거의 이거 절반만한 거였어. 그지? 엄청 작은 엽서였단 말이야. 그래서 크기가 작아질 거를 감안했을 때 이 그림도 되게 뭔가 이런 명도 대비나 차이를 잘 둔 그림이다 하면은 요거고 그리고 뭔가 표현력에서의 세심함 약간 이 정도의 근성을 보고 싶다 하면 이제 그림이 잘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거 4개 맞춰서 무슨 강평을 바탕으로 각자 알아서 한 번씩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한번 넣어.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사실 요 그림은 그냥 잠깐 쉬어가는 타임. 왜냐면은 우리가 이걸 조형을 뭐 직접 짠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본 거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얘는 쌤이 왜 시켰냐면은 재료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포스터 컬러로 공모전이랑 이거 약간만 기다려. 보이세요? 저 여기 있어요. 응. 우리가 공모전을 포스터 컬러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은 아니 다시 올 거야. 요런 거. 이게 크기는 좀 작아서 완전히 똑같은 비교는 안 될 수 있는데 파스텔하고 수채화로 완성한 그거란 말이야. 영화 포스터? 근데 보면은 이런 그림 옆에다 놓잖아. 약간 밀려. 어떤 점에서 밀리냐면 그 물감이 좀 진하고 꾸덕해서 그 선명한 느낌? 그런 거를 그냥 재료에서 오는 명실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뭔가 이런 파스텔 같은 거는 왠지 뿌연 느낌. 근데 대신에 이런 은은하게 번지는 느낌 표현하기는 되게 좋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따박하게 면을 다 칠해버린 거랑 얘랑 옆에 같은 크기로 이렇게 딱 놓여져 있다? 그러면은 눈에 훨씬 잘 띄는 건 이런 그림. 포스터 컬러로 그냥 면을 따박하게 밀어버린 그림인데? 그래서 뭔가 밀도가 비슷한 거랑 옆에다가 이렇게 놔도 약간 얘가 밀려. 왜냐면은 얘는 수채화에다가 색연필, 파스텔 이런 걸 써서 그렇게까지 막 선명하고 또렷한 느낌은 못 주는데 얘는 그냥 어두운 거 완전 따박하게 그냥 꾸덕한 포스터 컬러를 싹 밀었지. 그 다음에 안에 밀도 색연필로 선명하게 다 찾았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쌤이 포스터 컬러로 표현하는 걸 좀 연습을 시키고 싶어서 진행을 했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도 왜 굳이 나눠놨냐면은 뭔가 얘도 면적으로 쪼개지는 그것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인물이냐 동물이냐. 우리가 요거 포스터를 그릴 때 대부분 인물을 좀 더 많이 하긴 하거든. 근데 동물이 꼭 나올 때 있어. 예를 들면은 뭐 자연 보호 관련된 포스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런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 뭐 이런 동물 인권 어쩌고 동물 인권 동물은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동물들의 환경을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동물이 꼭 나오는데 얘는 그냥 그것만 참고하면 돼. 뭐냐면은 포스터 컬러가 얘네들처럼 이렇게 색감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섞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얘의 고유 색감이 뭔지를 먼저 봐줘야 되고 두 번째가 그 고유 색감 중에서 얼만큼 진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요거 인서 사람 할 때 인서가 여기 보이는 이 끝에 있는 갈색 정도로 얼굴을 다 칠했어. 그러면 얼굴에 있는 밝은 음영 찾는 데만 시간을 다 쓴단 말이야. 근데 주로 얼굴에서 차지하는 요 정도의 진한, 이 정도의 밝음으로 얘를 다 칠했어. 그러면은 끝에 이만큼 음영만 찾으면은 바로 그림이 끝나. 이런 거 어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스터로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고유색을 잘 찾고 명도를 잘 찾으면은 다 끝나. 그래서 고유색이랑 명도 찾은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색연필로 음영을 살살살살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색연필로 결을 하나하나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뭔가 막 이렇게 뿌려도 돼. 아니면 색연필로 위에 묘사를 해도 돼. 그래서 이게 그림이 지금 다 달라서 뭔가 다른 표현 방식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아서 뭐라고 각자 개별적으로 얘기해 줄 게 없어. 그래서 요런 것들? 왜냐면은 이게 포스터 컬러로 인서는 요거 아마 해봐서 할 거야. 그라데이션 하는 거 되게 쉽지 않을 거야. 왜냐면은 이거를 물로 풀어야지 하면은 밑에 칠해놨던 이 살색이 밀려서 종이가 하얗게 여기가 빵꾸가 나. 이런 것들? 그러면은 내가 최대한 붓질을 덜 하면서도 뭔가 음영이 착 이렇게 연결이 돼 보이려면 색연필로 그 부분을 살짝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이런 데 끝에 진짜 진한 것만 한번 살짝 더 올리거나 요 정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근데 그런 면에서 이분은 그림을 잘못 골랐다. 많이 힘든 걸 골랐다. 이거 다 색연필로 해야 되죠. 그래서 엄청 고생했다는 이야기. 뭐 그런 것들. 근데 여기 고생한 사람 또 있어. 이런 음영들. 그래서 웬만하면은 뭔가 포스터로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면적이 쪼개지는 게 덜 할수록 편해. 예를 들면 인서처럼 여기 이만큼 아까 그 밀도 얘기 잠깐 해줬잖아. 여기 이만큼, 배경 이만큼, 이만큼 이런 거 되게 단순하게 그냥 크게 면적으로 떨어지니까 포스터로 완성해도 되게 멀리서 봤을 때 시원시원하게 잘 보여. 근데 이렇게 뭔가 면적이 작게 여기 조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야 돼서 포스터 할 때 되게 힘들어. 그래서 그런 공모전 포스터를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둬야 돼. 그리고 여기 고생한 사람 또 있어. 여기 갈색 다 밀어놓고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았어. 여기 안에 산대.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그렇게. 그러면 인서만 고생 안 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웬만하면은 포스터 컬러는 그 고유색 위주로 한 다음에 간단한 음영만 넣고 끝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얘네를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 보이나? 그거 머리만 살짝 돌리나? 인서 그쪽에서 이거 보여? 네. 보여? 안 보일 것 같은데? 잘 안 보이긴 한데. 진짜? 그럼 잠깐 떼볼게. 근데 우리가 포스터를 그때 한 번 해봤었어. 그 빈티지 여행 포스터 할 때 한 번 했었잖아. 근데 그때는 이런 음영을 넣는 류가 아니라 거기에 그냥 따박하게 칸을 채워서 끝냈었거든. 근데 아마 이번에는 그런 음영이나 덩어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해봐서 이 그림은 조금 다들 고생했다. 그리고 요게 이번에 이게 두 개가 주영이 거. 요거 하나가 그 나경이 거. 그렇게 해서 다들 공모전을 한 장씩 내본 건데 유난히 주영이네 학교가 공모전이 많아. 이번에 또 두 개 또 생겼어. 세상에. 근데 엄청 많지만 그냥 친구들 참고로 이 그림 상탄 그림. 근데 1등이 너무 치사했어. 약간 쪽수로 그렸어.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빼주세요. 아무튼
근데 요 그림들 이제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학교 가면은 이건 중앙관리표 못 받는다. 이번 주. 이건 써야 될 거. 나머지 다 받았니? 받았다. 또 못 받으신 분? 받았 또 받는 거지. 지영이 왜 받은 척해? 아니 안 받았는데. 가기 싫어서 먹는 거지.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친구들이 낸 거 예시야. 이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 방금 오늘? 아니 내일이 제출이어서. 근데 대부분 보면은 쌤이 무슨 얘기 했는지 알겠지? 대부분 이렇게 크게 면적 위주로 떠있어. 그리고 뭔가 디테일한 의명이라기보단 빨간색에서 그냥 밝음 찾고 어둠 조금 찾고 끝 이런 느낌. 그냥 초록색에서 밝음 찾고 어둠 찾고 끝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채색에서는 사실 얘랑 요거에서 단련이 됐으면은 크게 채색이 어렵거나 한 유형은 아니야.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없고 아이디어를 짜는 거.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 학생 인권 침해인지를 표어랑 이런 레이아웃으로 배치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얘가 왜 마스크를 안 쓴 사람만 혼자 여기에 이렇게 빵꾸가 나 있는지 이런 거를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 담배 안에는 이런 독성물들이 숨어 있다 이런 걸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잘 된 아이디어랑 스토리가 잘 된 그림들이 쌤이 거기 프린트해 준 거예요. 그게 작년 언니들 수상하는 거 쭉 뽑아놓은 건데, 그거 아마 우리 같이 중수업했던 친구들은 아마 들어서 알 건데, 대부분 포스터들이 항상 그런 식이에요. 늘 매장. 이거는 쌤이 거의 그 10년간 강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근데 매년 약간씩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고 느낀 거는 이게 맨날 뻔한 얘기. 우리 강사 푸르게 보호하자. 뭐 이런 얘기야. 담배 피면 안 된다. 이 정도의 뭐라 그러지? 전달력? 그런 아니에요. 이게 매년 점점 수준이 올라가서 약간 꼬여있더라도 뭔가 이게 왜 얘가 이 표적이 여기에 들어가야 했는지, 아니면은 이 칼날이 뭘 의미를 하는지 이런 의미 부여를 계속 해줘서 그게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네. 근데 쌤이 아까 기초 디자인하고 기초 소양 얘기 잠깐 한 게 그거거든요. 이게 내가 얘를 어떻게 표현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그라데이션을 넣고 이 칼날이랑 피 자국이 어떻게 되는 이런 표현법을 알고 있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레이아웃만 짜면은 그냥 그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리는 건 사실 기능의 문제인 거지 막 트러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갑자기 영어했어? 그런데 우리가 그 기능을 익히려고 지금 요 그림들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 이제 공모전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혁이처럼 그런 걸 계속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학교에서 뭐 인권 포스터를 해오라고 했어. 그러면은 누구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리고 그 인권을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어떻게 얘기할 거고, 그러면 그거를 풀어야 될 소재가 핸드폰이고 이거 단두대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걸로 표현을 할 소재도 골라야 되고, 마지막으로 얘네가 표어가 어떻게 들어가야지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 말로써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다 이 네 가지를 내가 전부 다 짜야 되는 거라서 사실 기능은 지금 우리가 익힌 것만 쓰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이 그림 한 장 한 장 뭐 누가 이건 잘했고 누가 이거는 못했고 뭐 이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그것 때문이라서 우리가 여기서 익혀놓은 표현법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고유 색깔 위주로 쭉 깔아놓고 그림자나 음영 있어야 되는데 색연필 넣고 딱 요거 두 개면 돼. 아니면은 우리가 색연필은 조금 이렇게 찌글찌글해서 맞는 게 싫다 하시면은 우리가 그냥 고유색 칠해놓고 음영 한 톤만 넣고 끝내고 요 정도? 그래서 단순화시키더라도 뭐 이렇게 할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찌글거리는 걸 감안해서라도 음영을 디테일하게 표현할지 그거 두 개만 정해주면 포스터는 그렇게까지 어렵잖아. 근데 공모전을 하실 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그 공모전 공문이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 쌤한테 갖고 올 때 이런 것까지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는지 한 번 더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준비가 됐다 하면은 나한테 보여주고 같이 아이디어 짜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색은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오늘 5분이나 늦었어. 오마이갓. 우리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일단 오늘 강평은 여기까지인데 1번 분리수거 잘하자. 2번 아까 뭐였지? 전화통화는 나가서 해야 된다. 3번 우리는 여름방학부터 기초조형과 기초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4번 저거 카테고리를 잘 이용해서 오늘 쌤이 한 얘기를 잘 정리를 해보자. 이거 쌤이 오늘 촬영한 거 있잖아.
그거 우리 유튜브 첫 미튜브 있잖아. 거기에다가 그 비공개로 링크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 뭔지 알아? 그거에다가 올려달라고 부탁할 거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말 너무 빨라서 받아 적는 거 실패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링크 공유해 줄 테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서 끝. 안녕. 다들 서연이한테 안녕해줘. 나 안 볼 거야.